그리고 앞서 이제 제가 잠깐 소개를 하면서 우리 준이가 12살에 이미 경제적으로 독립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그게 어느 정도의 정말 독립인 건지 그것도 좀 말씀해 주세요. 경제적인 독립이라고 하면 너무 거창하고요. 용돈을 안 받기 시작한 게 12살이고 제가 한 11살쯤 때부터는 이제 또 머리를 쓰기 시작했어요. 이제 무슨 위인전을 읽다가 자판기 사업을 해서 그분이 어릴 때 자판기로 시스템을 만든 거예요. 돈 버는 시스템을. 그걸 보더니만 자판기를 놔야겠다고 하더라고요. 가게에. 그래서 왜 그렇게 생각해? 그러니까 본인이 학교를 가도 돈을 스스로 벌어다 주는 이제 머신이잖아요. 네네.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래. 그럼 좋다. 근데 자판기를 한 대 놓으려면은 이제 무상으로 임대를 해 주세요. 음료수만 구입하면 되는 15만 원이에요. 그래서 미니캅 한 돈에 또 15만 원이 와서 자판기 음료수를 사가지고 그때부터 저희가 수학여행 학생들이 많이 와요. 그래서 형이랑 누님들이 많이 사준 거예요. 그럼 이제 주말에 토요일 날 와서 음료수 채워 넣으면서 돈 수거하고 이런 식으로 시스템을 하나하나 이제 만들다 보니까 본인이 하고 있는 수입 파이프라인이 많아지고 네네. 꿈이 예능 MC예요. 그래서 이제 방송을 또 제주도에서 저 제주도 사니까 네. 조금씩 불러주는데 애가 잘하니까 계속 불러주셔가지고 용돈 한 달에 10,000원이었는데 돈을 더 많이 버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 말을 하더라고요. 본인이 예. 이제 그 10,000원에 그게 의미가 크게 없어져서 그래서 저한테 용돈은 안 받겠다 하더니만은 코로나가 딱 터지면서 방송이 안 들어오잖아요. 이제 본인이 좀 그렇게 됐나 봐요. 그래서 저도 많이 상황이 안 좋긴 했지만은 엄마 내가 그러면 엄마가 힘들어 보이는데 집안일을 홈알바 집안일을 좀 도울 테니까 돈을 좀 달라고 하더라고요. 네. 용돈을 받진 않겠대요. 그러니까 본인이 아르바이트를 하니까 아르바이트만큼의 그걸 네. 달라. 네네. 그리고 네. 품목을 정했어요. 네. 뭐 설거지 1,000원, 뭐 쓰레기 버리는 거 1,000원 이런 식으로 음식물 쓰레기도 양에 따라 금액이 좀 달라요. 양이 이제 좀 제가 냉장고 정리하면 많잖아요. 그러면 딱 와서 내가 음식물 쓰레기 1,000원에 와서 이렇게 보고 요 정도는 한 3,000원 정도 주면 자기가 지금 바쁘니까 본인이 그것도 협상력을 발휘하는구나. 네, 협상을 해가지고 되게 그것도 정말 재밌어요. 아들을 한번 이제 일어나서 시키기까지가 사장인 저도 되게 너무 재미도 있고 그래서 용돈이 막 3만 원, 5만 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 달에 10,000원 용돈 받던 애가. 그래서 정말 재미있게 또 홈알바도 하고 또 그 돈이 또 본인이 쓰기도 하지만 또 투자가 되고 있고 그러고 있어요. 요즘에 경제 활동들은 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보면 뭐 유튜브 활동도 하는 것도 있고 앞서 이제 자판기 사업도 지금도 네. 하고 있을 거고 그래서 좀 전체적인 그런 경제 활동들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네, 자판기 사업은 코로나와 함께 망했고요. 예. 손님이 아예 없어서 도저히 자판기를 반납할 상황이 됐어요. 네네. 네, 그래서 자판기 사업은 이번에 접었고 제가 오프라인 사업을 하는데 관광객이 올 수가 없는 상황이 됐고 와도 문제고 안 와도 문제가 되고 저 스스로 너무 힘들었던 네네. 작년에 시기에 아들이 마침 주식은 시작은 하긴 했지만 이렇게 뭐 잘 될 줄은 전혀 상상도 못했고요. 제가 너무 큰일 났다 아들아 하고 아들하고 정말 많은 대화를 해요. 사업적으로도 했더니 아들이 엄마 이렇게 있을 게 아니고 뭐라도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우리가 쇼핑몰을 해야 될 것 같아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럼 뭐를 팔아볼까? 팔 물건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때부터 주변에 분들이 뭐 샴푸 만드시는 분도 있었고 여러 분 많았어요. 물건을 떼다가도 한번 팔아보고 했는데 한 5번째 다 망했어요. 안 팔리더라고요. 제주 특산품도 안 팔리고. 그래서 5월 달에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를 오픈을 했거든요. 네네. 하다가 이게 한 9월 달쯤에 계속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아들하고 저하고 이제 아들이 하는 사업에 제가 도와야 그게 가능하잖아요. 아들이 본인 용돈 투자가 됐는데도 안 돼서 마지막에는 식사를 하는데 흑돼지를 먹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한테 갑자기 자기는 먹는 거를 좋아하니까 흑돼지를 팔아보자고. 네네. 근데 또 마침 지인분 중에 흑돼지 사업을 하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네네. 전화를 했더니 위탁으로 이제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 흑돼지를 판매를 하고 있고 지금 잘 하고 있어요. 아니 근데 이 10대들이 스마트 스토어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지금 되나요? 가능하고요. 예. 제가 그래서 아들 때문에 같이 하게 됐는데 이건 부모님이 조금 도와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부모님이 도와줘야 사업자라던가 뭐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미성년자는 그게 안 네네네. 되니까. 미성년자라기보다도 우선은 그 흑돼지를 판매를 처음엔 아들만 걸고 했었어요. 근데 신뢰감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둘이 같이 사진을 찍고
엄마도 옆에서 도우고 있다는 거를 사진을 올렸더니 흑돼지 판매가 정말 많이 됐어요. 네. 네, 그 돈도 지금 많이 모았어요. 아니 그러면 우리 또 쭈니맨이 사실은 그 유튜버로서 많이 좀 인기를 얻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 쭈니맨이 탄생하기까지는 지금 이러한 절차들을 다 유튜버로 좀 녹였기 때문인가요? 아니면 이것도 또 다른 또 전략이 있었던 건가요? 아, 유튜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주식으로 할 줄은 전혀 상상을 못 네네. 했었고요. 아들이 8살 때부터 유튜버가 인기였었어요. 저희는 좀 늦게 알았잖아요. 네네. 이게 한 뭐 7년 전 이야기니까. 근데 유튜버를 너무너무 계속 보니까 제가 이제 좀 위험하다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어떤 영상이 올라오는지도 그렇죠. 모르고 무섭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상한 거라고만 했는데 아들은 너무너무 재미가 있대요. ASMR도 유행이었었고 먹방이 유행이었었거든요. 근데 그때 아들이 저 모르게 게임 방송을 시작한 거예요. 8살 때부터. 근데 이제 봤더니 너무 못 봐주는 영상들 있잖아요. 도저히. 근데 그때부터 본인은 유튜버로 성공하고 싶어가지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안 됐죠. 그때도 망했고 한 3학년쯤부터는 이제 예능 MC랑 개그맨이 하고 싶다고 해서 저희가 제주도에 살고 있잖아요. 제주도에서 얘를 예능 MC를 만든다 상상을 했더니 불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너가 예능 MC나 많은 서울에 있는 PD님한테 너를 알릴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유튜버가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서로 대화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아들이 거죠. 하고 혼자 하고 있는데 영 아닌 거예요. 제가 보기에도. 근데 이게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문제인 것 같다라고 해가지고 아들이 그러면은 본인의 이름을 따서 권준 TV라고 지금도 그게 있어요. 예, 채널이. 이제 거기다가 저희가 채널을 만들고 안 해본 게 없어요. 노래도 불러보고 트로트도 해보고 춤도 춰보고 꽁트도 해봤고요. 인터뷰도 해봤고요. 그 11살부터 했으니까 하는데 또 안 되더라고요. 망했어요. 또 하다가 아들의 꿈을 위해서 이제 제가 뭔가를 도와줘야 되는데 너무 안쓰러운 거예요. 그 열심히 하는 모습이. 네네. 그래서 그때부터는 주변 성공한 유튜버들 있잖아요. 네네. 10,000명 이상 되는 유튜버 다 성공한 유튜버로 전 보고 만나면 다 물어봤어요. 아, 그들을 직접 또 만나셨어요? 네, 저는 직접 다 만나서 물어보고 아들을 데리고 가서 같이 이야기를 해요. 도대체 어떻게 기획을 하고 어떻게 촬영을 하고 뭘로 촬영을 하고 이런 것들을 저희가 한 10분 정도는 만난 것 같아요. 아주 유명한 유튜버까지 한 150만 유튜버도 만났었거든요. 그리고 누가 왔다고 하면 전 달려갔었어요. 아들 손을 잡고. 직접 물어봐라. 분명히 비법이 있을 거다.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작년에 딱 탄생한 게 쭈니맨. 그 첫 번째 올린 테스트 영상이 뜬 거예요. 그거는 저희가 그 많은 만난 유튜버들의 꿀팁이 다 들어가 있던 영상이었어요. 네. 근데 이게 이렇게 잘 될 줄은 몰랐어요, 사실. 근데 제가 이제 어머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알겠는 것은 일단 아이가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보시고 그거에 대한 어떤 조언과 지원을 해주시고 말씀하시면서 유튜버들 꽤 인기 있는 사람들을 직접 만나기도 하고 앞서 이야기하시면서 뭐 장난감 가게 사장님을 만나기도 하고 뭐 이러한 어떤 지원들이 사실은 큰 힘이 됐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뭐 사교육이나 뭐를 시켜서 돈을 써서 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성공한 사람을 만나게 해줬고,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게임에 너무 빠진 거예요, 아이가. 지금 많은 분들이 게임을 좋아하시잖아요. 게임에 너무 빠져서 제 주변에 사촌 오빠가 아주 유명한 게임 회사의 회장님이랑 그 창립 멤버더라고요. 네네. 우연하게 알게 됐어요. 네네. 그래서 근데 그 회장님이 어마어마 성공하셨어요. 그래서 와 너무 대단하시다. 그래서 아들한테 이 사실을 알리고 한번 만났었어요. 회장님 만나고 저희 사촌 오빠를 삼촌을 만난 거죠. 그래서 직접 물어봐라 했더니 여러 가지 이야기를 물어봤어요. 게임을 어떻게 만들어요? 뭐를 해요? 했더니 이제 서울대학교 선후배 사이라고 나중에 하니까 집에 돌아오는 길에 엄마 내가 아무래도 서울대를 가야 될 것 같아. 네. 어머 어떻게 그렇게 훌륭한 생각을 했니? 네. 서울대학교 선후배라고 하잖아. 그리고 엄마 다들 공통점으로 말씀하신 거는 영어와 수학을 다 강조를 하셨어요. 그렇게 하면서 아이가 영어와 수학을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지 제가 뭐 너 영어 해야 돼 수학해야 돼 한 번도 말을 한 적이 없고 그냥 로보트가 좋으면은 로보트 박사님을 같이 만났어요. 데니송 박사님 만나가지고 진짜 아니 근데 그분도 만나자고 하면 그분들이 다 만나주세요?
우연하게 또 알게 돼가지고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얘기 나오니까 우리 어머님이 뭔가 특별한 거야. 전 특별한 게 아니고 이제 네. 그런 분들을 우연하게나 아니면 강연장 가서도 만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하면 또 그 방법들이 네, 나오는구나. 그리고 이제 네. 솔직히 마지막에 나갈 때 물어볼 수 있잖아요. 저희 아들이 어린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러면 그래요? 제가 제주도에서 뭘 하는데 그래서 놀러 오셨어요, 가게에. 그렇게 또 인연이 돼가지고 아이는 또 만나서 사인도 받았지만은 어떻게 하면은 교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어요? 라고 물어봤을 때 그 말을 해주셨어요. 영어와 수학이 제일 중요하대요. 모든 건 각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러면서 저희가 또 많이 배웠고 그렇게 뭐가 하고 싶다고 했을 때마다 거기에 맞는 선배님들, 그렇죠. 네, 뭐 개그맨이 하고 싶으면 진짜 주변에 보면 있어요. 사실 몇 다리만 건너면 있기 때문에 가서 직접 아이 손을 잡고 가서 물어보라고 했었어요. 저도 몰라요, 사실 그 방법을. 하지만 그분들은 선배님이니까 지름길을 알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참 대단하시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준이가 공부는 잘해요? 공부는 그냥 상위권 정도인 것 같고요. 근데 본인이 하고자 하는 어떤 목적과 꿈은 명확한 것 같아요. 아니면, 명확해요. 예, 어떤 또 이번에 개그맨이 하고 싶다고 했는데 네네. 그 김병만 씨가 만나게 됐어요. 네. 그 정글의 법칙 제주도에 촬영 오셨을 때 만나게 되어서 이야기를 하는데 본인 꿈이 개그맨이라고 했는데 그 김병만 삼촌께서 너무나 멋지게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가지고 아이가 놀란 거예요. 자기가 만난 선배 중에 최고다. 그래서 그분이 말한 건 공부를 지금 학생이기 때문에 공부를 열심히 해라. 네. 뭐 이런 여러 가지 있잖아요. 학과는 어디를 갔으면 좋겠고 어떻게 이런 방법들을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면 잔소리인데 희한하게 그 본인이 봐도 성공한 선배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와서 말을 하면은요 가슴에 꽂히나 봐요. 그 사람이 말한 그거를 되기 위해서 정말 스스로가 노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재미가 있고 아이도 재미가 있고 저는 항상 그 선배님들한테 감사드리고 있어요.